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난 1년 안에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은 분이 계십니까?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문제, 외로움. 그 말을 한 뒤에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듣기 싫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노년의 남은 시간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단순히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흔들리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평생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약점을 감출 힘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 80대로 접어들면서 그 약점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노년의 약점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배우자도, 자식도, 30년 지기 친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게 차가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이라는 걸. 자,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약점은 재산과 통장 잔고를 절대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정수 씨, 올해 72입니다. 젊어서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계셨습니다. 임대료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노후를 버텨줄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평생 과묵하게 사셨는데 몇 년 전 친하게 지내던 경로당 친구 몇 명과 술 한잔 하다가 그만 나는 먹고 살 걱정은 없어. 건물이 하나 있거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늦가을 저녁 경로당 뒤편 작은 식당, 삼겹살 연기가 자욱한 자리였습니다. 다들 웃으며 잘 됐네, 잘 됐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친구가 형, 나 이번에 아들이 사업 시작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운을 뗐습니다. 박정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2달 뒤엔 또 다른 친구가 형은 건물도 있고 여유 있잖아. 이 계모임 회비 좀 더 내면 안 돼?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경로당 분위기 자체가 변했습니다. 어떤 날은 밥값을 당연하다는 듯 박정수 씨 쪽으로 미루는 일도 생겼습니다. 박정수 씨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그 말만 안 했어도 나는 지금도 그냥 평범한 친구 중에 하나였을 텐데 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잠깐 기분이 좋았던 거지.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어. 이게 현실입니다. 재산을 공개하는 순간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상대방의 눈에서 동등한 친구가 사라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이 들어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 안에서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대를 받는 쪽이 됐으니까요.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관계가 유지되고 충족 못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선택권이 없어진 겁니다. 돈은 말하는 순간 관계가 변합니다. 변한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자식에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내 새끼인데 왜 숨겨야 하느냐고요.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자식에게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리는 순간부터 자식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속의 규모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자식이 생깁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보이면 계산을 합니다. 재산은 알려야 할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금액도 종류도 규모도. 두 번째 약점은 건강 문제와 병원 이야기를 함부로 털어놓지 마셔야 합니다. 건강 이야기는 노년의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입니다. 만나면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요즘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 눈에 아픈 사람, 곧 무너질 것 같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윤옥희 씨, 75입니다. 4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도 잘 됐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런데 수술 전후로 주변에 많이 알리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이웃들, 오랜 친구들, 교회 권사님들, 심지어 멀리 사는 친척들에게도 당시엔 위로받고 싶었고 기도도 받고 싶었고 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모두들 잘 대해줬습니다. 병문안도 오고 음식도 갖다 주고 전화도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윤옥희 씨가 빠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키 씨가 몸이 안 좋으니까 무리하게 부르지 말자는 배려인지 뭔지 모를 말이 돌았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윤옥희 씨를 볼 때 약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는 말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듣습니다. 건강해도 씩씩해도 완치가 됐어도 사람들 머릿속에 윤옥희 씨는 암을 앓은 사람으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윤옥희 씨가 제게 한 말입니다. 내가 암을 이겨낸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으로 남아버렸어요. 아무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걸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말했던 게 후회돼요. 참았어야 했는데. 병명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그 병명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뇨, 고혈압, 암, 치매 초기, 무릎 수술, 심장 스텐트 이 단어들을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는 건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교회에서, 친목 모임에서 나 요즘 어디가 안 좋아서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이걸 말하면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아픔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반드시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 공감을 얻으려다 당신의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약점은
자식 자랑과 자식 흉, 둘 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식 자랑이 왜 약점이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식 흉을 보는 순간 그 이야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창호 씨 68입니다. 큰아들이 대기업 과장이고 작은아들은 의사입니다. 이창호 씨 입장에서는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는 자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경로당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창호 씨는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친구 중에 오세진 씨는 아들이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최병수 씨는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창호 씨는 일부러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작은애가 이번에 병원을 차렸거든 했을 뿐인데 모임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오세진 씨가 이창호 씨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없어지고 최병수 씨는 약속을 자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창호 씨가 뒤늦게 알게 된 건 자기가 자랑스럽게 했던 아들 이야기들이 그 친구들에게는 매번 상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흉은 더 위험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정순덕 씨 73입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오지 않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정순덕 씨는 속이 타서 친한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쥐어잡혀서 우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며느리 흉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아이고 속상하겠다며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 부부 사이가 나아져서 명절에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다정하고 착한지 정순덕 씨도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며느리가 나쁜 며느리로 각인돼 있었습니다. 더 심한 건 그 흉 이야기가 돌고 돌아 다른 경로로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자식 자랑은 비교를 낳고 자식 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식 이야기는 가슴 안에만 담아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럼 자식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 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닙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되 자랑도 흉도 아닌 그냥 일상적인 안부 수준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더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숫자를 말하지 말고 비교가 될 만한 성취를 앞세우지 말고 문제와 갈등을 남에게 판결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약점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외로워.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해.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느냐가 이 말이 위로가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병철 씨 65입니다. 3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강병철 씨는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주변에 닥치는 대로 그 외로움을 말했습니다. 동네 편의점 주인한테도 전에 다니던 회사 후배한테도 오래전 친구한테도 처음에는 다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자주 연락할게요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강병철 씨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느려졌습니다.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주긴 하는데 점점 빨리 자리를 파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병철 씨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힘들다는데 왜 사람들이 떠나는 거냐고. 강병철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대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지더라고요. 나를 불쌍하게는 보는데 같이 있기는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외롭더라고요. 이것이 외로움의 역설입니다. 외로움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표현하면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에너지를 빼앗긴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진심 어린 공감은 체력을 씁니다. 그걸 매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을 말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털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이길 활동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외로움을 말해도 되는 사람은 오직 당신의 외로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같이 산책 가자고, 실질적으로 행동해 줄 사람한테만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외로움을 말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을 만들 환경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동네 문화센터도 좋고 종교 활동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외로움을 말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먼저 버리십시오. 5번째 약점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가장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더 살아봤자 뭐하나, 이제 얼마 못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꺼내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명숙 씨, 71살입니다.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가끔 지인들한테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넋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서 주변 사람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한명숙 씨를 대할 때 곧 죽을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취미도, 새로운 모임도. 함 씨는 힘들 테니까가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로 어떤 지인은 한명숙 씨의 이 말을 이용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한명숙 씨 명의를 빌려야 할 일이 생겼는데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정리해 드릴게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명숙 씨는 경악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숙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쉽게 말했던 거잖아요. 내가 별 생각 없이 죽을 것 같다고 했던 말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아무데나 표현하면 그 두려움이 타인에게 당신을 이용할 빌미가 됩니다.
특히 재산이나 신변에 관한 두려움은 절대 주변에 흘리지 마십시오. 나 치매 오면 어떡하나,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없는데, 이런 말이 진심으로 걱정되신다면 그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전문가 아니면 진짜 당신 편인 사람과 진지하게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로당에서 그냥 흘리는 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망치는 관계입니다. 두려움을 꺼내면 그 두려움으로 당신을 움직이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냐, 다 혼자 사겨야 하느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제가 꼭 짚어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불편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재산도 말하지 말고, 건강도 말하지 말고, 자식도 말하지 말고, 외로움도 말하지 말고, 두려움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대체 무슨 말을 하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그 답답함이 당연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말해야 삽니다. 속에 쌓인 걸 꺼내놓아야 숨을 쉽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낼 자리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아무 사람한테나 꺼내는 건 말이 아니라 산탄총을 쏘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말을 잘 들어줄 한두 명의 사람입니다. 50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의 재산 이야기를 들어도 이용하지 않을 사람, 당신이 아프다는 말을 들어도 멀리하지 않을 사람, 당신이 외롭다고 해도 같이 해결하려 할 사람, 당신이 두렵다고 해도 그 두려움을 악용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인생 후반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나를 함부로 보이지 않아야 나를 진심으로 보는 사람이 남습니다. 나의 약점을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야 그 약점이 있어도 곁에 있어줄 진짜 사람이 드러납니다. 60대, 70대, 80대. 이 나이는 실패한 나이가 아닙니다. 이 나이는 이제야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무서워서, 눈치 봐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제대로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평생 일하셨습니다. 평생 참으셨습니다. 평생 주셨습니다. 그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아직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재산은 말하는 순간 관계가 변합니다. 건강 문제는 공감을 얻으려다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자식 자랑은 비교를 낳고 자식 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외로움은 털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꺼내면 그것으로 당신을 움직이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5가지를 가슴에 품고 오늘 저녁에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서 내가 이 말들을 함부로 꺼낸 사람이 있는지, 그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나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관계인지 아니면 나의 약점을 이용하는 관계인지, 그 판단 하나가 노년에 남은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유가 이 이야기가 필요한 또 다른 어르신에게 닿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잘 지내십시오.